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영이 반갑습니다. 다영이만 있나요? 네, 세희, 민서, 6반, 소정이, 민서가 2명이구나. 네, 현서, 재희, 경현이, 지연이, 민경이, 서연이, 채희, 모두 예지까지 다영이, 조명, 봤어요, 인스타에. 선생님이 항상 이 초록색 칠판으로 해놓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 게 더 나아요? 예전에 초록색 칠판이 나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이 좀 더 낫나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지금이 더 낫습니까? 사실 뒤에 이쪽 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요것만 좀 어떻게 예쁘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까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예, 뭐 하고 지냈어요 주말에? 시험 공부했나요? 안 했나? 네, 시험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뭐 또 자고 쉬고 스카가 스터디 카페죠. 혜윤이는 내가 어젯밤에 본 것 같은데 어젯밤에 내 접속해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사람이었나?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한 번씩 스트레스 풀고 쉬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선생님은 주말에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차를 몰고 한 1시간 20분 정도 하면 경주인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강아지랑 같이 딸내미랑 같이 오리배도 타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번 주에 선생님 수업하면서 가을에 경주에 가서 이렇게 가을을 많이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시조였죠? 시조 이름 뭐였죠? 그거 얘기한 거?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가을에는 이게 좋고 여름에는 이게 좋고 세월이 쑥쑥 지나간다 하는 시조 있었잖아. 무슨 시조였어요? 그렇지. 전원사시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새해가 왔다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젊음이 금방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조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온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해주시고 오늘은 교재 69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시 2편과 짧은 시에 관한 글 한 편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펴시고 수업 준비가 된 친구들은 우리 채팅창에다가 수업 준비 완료라고 한번 쳐줄까요? 수업 준비 완료 되면 모두가 수업 준비가 완료가 되면 다영이는 정말 채팅이 빠르군요. 네, 수업 준비 완료. 수준 1.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힘차게 한번 파이팅 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전 시간에 다른 반하고 수업을 했는데 채팅을 너무 안 쳐줘가지고 수업 안 그래도 목이 아픈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6반은 이렇게 티키타카 잘 하면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현대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의 시를 지은 시인이 이미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시를 쓴 분들입니다. 이육사 씨랑 김광규 씨가 나오는데요. 이육사 씨는 이미 수능에 4번, 엄청 많이 나온 거. 수능에 4번 나왔단 말은 뭐 거의 계속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광규 시인도 수능에 1번 나왔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유명한 시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광야라든지 절정, 강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 다음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절정이라는 요 시 꼭 봐두셔야 될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광규 시인이 쓴 대장간의 유혹, 그 다음에 나뭇잎 하나, 이 말고도 시가 많은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중으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보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인터넷에서라도 쳐가지고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시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작품이고 이 시 외에도 이분들이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전 시가는 한 작품이 수능에 2번 이상 나오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근데 현대시는 똑같은 작품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 시가보다 작품도 훨씬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이 2번 나오기보다는
이미 출대된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를 볼 때는 작가를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작가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육사 씨의 시네?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육사라는 사람이 어떤 시를 썼는지 시 세계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시를 잘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시인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인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이미 출제된 검증이 끝난 시인의 다른 시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대시를 볼 때는 작가가 누구인지도 꼭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현대시 이육사 씨의 강 건너간 노래와 김광규 씨의 묘비명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시를 이해하기 위한 소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먼저 강 건너간 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선생님 오늘 자를 되게 많이 하네요. 내한테도 자가 많이 듣는데 나중에 녹화해서 보면 겁나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SNS를 몇 번이나 열어봅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SNS 진짜 많이 한다. 내가 많이 한다는 걸 느낀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되게 자주 본다. 현서 자주 봐요. 민서도 그렇고 제이도 그렇고 시간 제한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네요. 선생님도 부끄럽지만 선생님은 인스타랑 페북을 꽤 자주 합니다. 꽤 자주. 좀 전에도 선생님이 2교시에 수업을 할 때 3명의 친구들이 DM 스토리 반응이나 DM을 보내줬더라고요. 보면은 수업 시간에는 안 보지만 쉬는 시간에 바로 봤습니다.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DM 답장이 굉장히 학교 안 가면 자주 한다. 맞죠? 선생님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선생님 핸드폰에 있으면 맨 밑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만 가면은 바로바로 열 수가 있죠. 사실 SNS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요. 관심 있는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나의 일상을 상대방에게 공유하면서 축하도 받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좋아요 눌러주면 기분 좋고 그래서 반대로 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친구의 소식을 내가 공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앱이죠. 그리고 또 요즘은 SNS를 통해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라든지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스토리 보다 보면 3번이나 4번마다 광고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떤 광고 나와요? 이게 사람마다 광고 뜨는 게 다 다르다던데. 여러분들은 이 인스타 보다 보면 광고 어떤 거 나옵니까? 청소년 서포터즈. 다 여기 청소년 서포터즈 나와요. 열심히 청소년 활동하나 보네. 혜윤이는 화장품이나 옷, 얘는 환경에 관심이 많나 보네. 이게 우리가 자주 검색하고 보는 것들을 데이터화해가지고 쟤들이 갖고 간다고 하죠.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광고를 추천해 준다는데 선생님은 광고가 뭐가 나오냐면 강아지 용품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옷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옷 광고 이런 거 봐요. 선생님 옷은 이게 디스커버리를 굉장히 많이 입는데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이제 홍보라든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한테도 SNS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많죠.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노출을 당해가지고 스토킹이나 범죄에 휘말려서 요즘 비공개로 많이 돌리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NS가 아니면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너무 잘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보고 와 좋겠다. 쟤는 진짜 좋겠다. 왜 진짜 좋은 거 먹네. 맛있는 거 먹네. 진짜 좋은 거 있네. 차 좋은 거 타네. 진짜 예쁘네. 몸매 좋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않지? 라고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들 SNS에 사진 진짜 많이 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잘 뽑으려고 엄청 맛있는 걸 앞에 두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이래 찍고 이래 찍고 요래 찍고 요래 찍고 하면서 막 한 장 건져 보려고 뭐라고 합니까? 인스타샷 하나 건져 보려고 막 음식이 식는 동안에도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경치를 눈에만 담아도 될 거를 사진으로만 담고 이제 가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람을 앞에 두고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폰만 쳐다보고 폰 보면서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실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 SNS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단점이 있지만 SNS가 갖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나 아니 본인이나 나의 지인이 억울한 일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반성도 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뭐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억울한 일을 해줬다. 그때 나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SNS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공유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 보면 막 공유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막 좋아요 눌러주고 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잘 공유해주는 편인가요? 착하네요. 선생님은 좋아요 눌러주는데 공유는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에서 이게 힘을 모으는 것도 SNS의 장점 중 하나 아니 청원 링크 그냥 청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SNS를 통한 어떤 그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SNS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 어딘지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나라 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에 지금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미얀마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죠? 전혀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미얀마 얘기 들어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봐봐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들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SNS를 통한 그 다각적인 즉각적인 그 이야기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SNS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좀 그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SNS가 있었다면 3.1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제강점기고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 그럼 나를 막 일본이 막 못 살게 온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찍어서 올린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막 전 세계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 민서가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SNS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힘들었고 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감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육사 시인의 본명이 이육사가 아닌 거 알고 있습니까? 알죠? 네. 이육사 시인의 본명은 이월록 씨입니다. 이월록 씨.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죄수 번호였던 264를 필명으로 삼을 정도로 민족의 자유를 향한 자신의 외침을 시와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부르짖듯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그 당시의 방법으로 시를 통해서 힘든 마음과 희망을 노래한 사람이 이육사 시인,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육사의 외침을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 이육사 선생님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의 절규와 희망을 노래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강 건너간 노래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시는 묘비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SNS에 올릴 만한 요 오른쪽에 사진 뭡니까? 요 사진. 이게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자, 오른쪽 요 사진. 여친이 음식을 먹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여친이랑 데이트하는 사진 같죠? 눈 보세요, 눈.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이렇게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이제 애인이 이렇게 다정하게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들은 굉장히 달콤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게 턱수염도 좀 많고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사실 근데 이 사진의 본래 모습은 이겁니다, 이거. 보여요? 이분?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동안 나오려면,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막 태그 뭐가 달겠어요? 일상, 행복, 여친, 여친이 먹여줌,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달지 않겠습니까? 태그로? 그럼 사람들은 보면서, 와, 정말 여자친구 생겼는가 보다. 와, 이렇게 생각, 와, 정말 언제 여자친구 생겼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사는 이긴 자들의 기록이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옛날을 살지 않았잖아요. 옛날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추측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들이 쓴 기록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쓴 기록이 진짜 사실일까? 정말 있었던 걸 그대로 썼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보통 역사들은 누가 썼냐면 이긴 사람들이 남깁니다. 진 사람 거는 다 죽고 다 태웁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또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유명인들 자서전을 보면 또 연예인들의 이미지 보면 전부 좋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들도 막 사인 받으러 가면 사인 안 해주고 막 물론 그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포장해서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내신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자서전을 다 펴냈거든요. 그 자서전을 읽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노력들은 다 들어서 대통령이 됐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일 수는 없다는 거죠. 현대에 이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의 기록도 거짓이 많거든.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자기 입맛에 맞게 나의 명예에 맞게 그렇게 기록을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SNS 보세요. 요즘 SNS 보시면 옆에 막 다 더러운데 거기만 예쁘게 해놓고 사진 찍는데 안 합니까? 진짜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요 주변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이것만 보고 진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김광규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규 시인은 이 시 말고도 많은 시에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녹여낸 시입니다. 선생님 김광규 시인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정말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자, 오늘은 이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묘비명이 뭡니까? 묘비명. 어떤 게 묘비명이죠? 어떤 걸 묘비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덤에 이렇게 딱 비석을 세워가지고 누구 어디 있다 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묘비명에 뭐라고 적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다음에 딱 주기서 어디 누구 이렇게 묘비명에 뭐라고 적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직 고민 안 해봤나? 행복하게 살다감 김예희. 제사상은 고기로 달라 정혜윤. 이렇게 쓸까요? 좀 멋진 거 남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은 진짜가 아닐까.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말을 한마디만 남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고민해서 좋은 말을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남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멋지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실수도 했을 거고, 좀 넘어지기도 했을 거고, 좀 나쁜 짓도 하고 했을 수도 있죠. 항상 멋지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열심히 살다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해 줄 수 있지만 뭐예요? 더럽게 산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김광규 씨는 묘비명에서 이것에 대한 주의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SNS가 없던 시절에 자신의 어떤 그 절규를 노래로 표현한 이육사의 시, 그리고 더럽게 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기억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김광규 시인의 묘비명,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강 건너간 노래부터 부를게요. 부른단다. 강 건너간 노래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자, 같이 갈게요.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입니다. 밤. 어떤 밤이에요? 섣달, 음력 12월이에요. 그리고 보름이에요. 이거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12월 보름 달 밝은 밤. 어떤 느낌이 들어요? 12월 보름 달 밝은 밤이라고 하면 막 밝고 경쾌한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12월 해가 저물어 가는
달 밝음, 다영이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밝은 밤이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밝은 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줄을 읽어봅시다. 앞내 강 앞의 내와 강이 쨍쨍 얼어 쪼이던 밤이에요. 자, 어떤 밤이에요? 강이 쨍쨍 얼어 쪼일 정도로 굉장히 추운 12월 보름 밤이에요. 자, 밝은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니죠. 막 엄청 춥고 막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봤을 때 강이 굉장히 어느 추운 밤이라고 봤을 때 음력 12월 보름밤이라는 것은 해가 저물어가는 어떤 새해 희망이 아니라 뭔가 저물어가는 느낌, 그리고 밤, 그리고 굉장히 추운 걸로 봐서 현재 이 시의 분위기는 뭡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면 이런 그 시간적인 배경, 이런 계절적인 배경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밤이 시간적 배경, 그 시대의 어떤 그 현실을 상징한 것으로 본다면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현실,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뭐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이 힘들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강을 건너 갑니다. 자, 1년에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강을 건너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 건너는 어떤 곳이죠?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입니다. 하늘 끝에 사막이 닿아 있다는 것은 저 멀리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신나요? 너무 좋아, 사막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곳이에요, 그곳. 그러니까 내 노래가 강을 건너가긴 가는데 내 노래가 건너가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이 닿은 곳이에요. 하지만 내 노래는 제비같이 어떤 좋은 소식을 담고 날아서 갔습니다. 그 힘든 곳이지만 내 노래는 그곳을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강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못 잊을 계집애한테 날아갑니다. 못 잊을 계집애가 있는 곳. 근데 그 못 잊을 계집애는 어떤 상황이에요? 집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 계집애의 상황은 나쁜 상황. 집이 없어요. 집이 얼마나 힘들어. 추운 겨울인데 내가 잊지 못하는, 언제나 생각나는 그 계집애는 집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노래를 불러서 보냈어요. 날개를 달아서. 가기는 갔는데 어린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자, 여기서 이 어린 날개는 누구의 것일까요? 지금 사람이 3명밖에 안 나와. 나, 그 다음에 계집애, 그리고 또 하는 대상인 노래. 제비는 실제 제비가 아니고 내 노래가 제비같이 날아간 거죠. 내 노래가 제비같이 날아간 거잖아. 그러면 나랑 계집애랑 노래 중에 가기는 가는데 어린 날개에 지쳐서 타 죽는 게 누구겠어? 노래지, 노래. 집이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계집애를 생각해. 왜 노래를 날려보냈잖아. 노래를 날려보내. 제비처럼 날아서 가다가 강 건너 하늘 끝 사막도 닿은 곳에 가다가 어린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죽겠죠. 누가요? 노래가요. 여기서 노래한테 이 움직임을 부여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걸 활류법이라고 하죠. 그 의인법은 사람의 속성을 부여한 건데 날아가는 것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을 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날개한테 이 생명을 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날개가 지쳐서 모래불은 타오르는 분이 아니라 모래 언덕입니다. 불에 떨어져서 태양을 받아 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노래가 강을 건너가기까지는 하늘 끝에 사막이 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거죠. 그걸 건너가기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 날개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푸른 하늘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써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은 보통 굉장히 좀 밝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의 푸른 하늘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막이 푸른 하늘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로 그냥 너무 푸르기만 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적막한 곳이죠. 그래서 하늘이 덮여 있고,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밤이 찾아오죠?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으로 옵니다. 여기서 조상은 장례식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조문을 얘기합니다. 왜 장례식을 누가 죽었는데 지금? 누가 죽었어? 노래가 죽었잖아. 가기는 가다가 날개 떠서 모래불에 떠서 죽으면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있는 아주 황량한 사막에 날개가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날 밤에는 누가 눈물을 흘리는 별들이 조문을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슬픔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에요. 슬퍼하는 곳이에요. 내 이 희망이 담긴 노래가 같지만 가지는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밤 속에서도 어때요?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냅니다. 옛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지개보다 곱게라고 하는 걸로 봐서 좋은 겁니다. 무지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 희망의 상징이잖아요. 희망의 상징. 그리고 곱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옛 일은 뭐냐?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 결과가 뭐예요? 한가락이에요. 그럼 뭘까요? 한가락. 뭐를 만들어냈을 때 한가락, 두가락이라고 하지? 옛날에 내가 했던 거. 옛날에 화자가 했던 거 뭐야? 노래지, 노래. 여기 노래잖아. 내가 노래를 불러서 날아갔지만 떨어져 죽어서 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 밤에서도 나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 옛날에 내가 하던 일, 노래는 그 어려운 밤에도 나는 무지개보다 곱게 노래를 짜내서 한가락은 여기 두고 또 한가락은 날아갑니다.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또 강을 건너갑니다. 가다가 어린 날개 지쳐서 떨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강을 건너가요. 왜? 나는 계속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날려보낼 거니까. 그래서 이 노래라는 건 뭡니까? 절망적 현실 속에서 부르는 긍정적인 것. 바로 희망. 무지개보다도 고운 그 희망을 계속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이 노래는 뭐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희망과 외침을 계속하겠다는 이육사의 의지를 드러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일생이나 시세계를 고려한다면 강이 얼어같은 추운 밤이나 사막은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일 것이고, 집일 없이 못 잊을 계집애는 고난을 겪어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이육사가 계속 불러주고 싶은 노래인 거죠. 광복을 애타게 기다리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잃지 않는 우리의 민족의 소망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고 싶은 일제강점기의 이육사의 노래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어붙은 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이육사에게는 일제강점기가 고난과 같은 밤이었지만 그곳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 굉장히 기상이 높은 시인 이육사 시인이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강 건너간 노래. 오케이. 자,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비명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짧으면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자, 여기서는 시나 소설이 없다. 그 사람은 시나 소설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 소설은 뭐죠? 굉장히 문학적으로 인문학의 정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자, 이 사람은 그가 나오죠. 그 시적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입니다.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훌륭한 비석인 묘비명을 남겼고, 그 묘비명조차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썼어요. 자,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화자가 이 시적 대상인 그를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어때요? 정말 훌륭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훌륭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화자가 그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때요? 비꼬는 거.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위에 두 줄 요거를 날려버리고 이것만 본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비석을 남겼어. 유명한 문인이 글까지 적어줬어. 하지만 그 사람은 실체가 뭐지? 실체가 한 줄의 시는커녕 한 줄의 소설도 읽어봐. 여기선 진짜로 시소를 안 읽었다는 게 아니잖아. 감성이 없는. 진짜로 시소설이 아니라 뭐예요? 정신적인 가치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유명했던 묘비란 게 있어. 유명한 사람이 써줬어. 그냥 써줬겠어? 돈 받고 써줬지. 물질주의에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 유명한 사람이 글을 써준 거야. 그럼 이건 정말 훌륭하다. 진정한 행복이다. 볼 수 없는 거지. 이게 화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삶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러한 삶을 묘비명으로 유명한 문인이 써주니까 묘비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돼도 불굴의 뜨거운 꿋꿋이 견디며 묘비가 살아나면서 귀중한 사료가 뭔데요? 개가 먹는 사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 사료가 뭐지? 그렇지. 역사적인 자료가 된 자잖아. 그럼 후에 사람은 이걸 보고 이 묘비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김길동이다. 김길동 씨는 어떤 사람? 최고 멋진 사람. 그 유명한 문인이 얼마나 멋지게 써줬겠습니까? 이 세대를 풍미한 최고의 영웅 김길동 이렇게 써놓으면 묘비는 끝까지 살아남아.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걸 후대에 전달을 해줘.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김길동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김길동은 어떤 사람인데 한 줄의 시는커녕 한 줄의 소설도 읽은 바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감성도 없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물질만 추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기록한 것이 과연 역사냐? 그러니까 말하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는 것이냐? 저게 역사냐? 분노죠, 분노. 진정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나와 같은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냐? 나도 저렇게 큰 훌륭한 묘비명을 남겨야 되냐?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지 못하고 유명한 문인이 나를 위해서 묘비명을 써주지 않더라도 나는 시를 읽고 소설을 읽는 삶을 살아야 하냐라는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물음을 남기고 있는 김광규의 묘비명입니다. 선생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많은 고민하고 썼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질문해보게 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어떤 인생이 있다면 이 인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시라는 것이지요.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좋게 모방한다는 점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을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재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어야 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이지만 두 번째 거 있어야 하는 현실을 넘어서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가 요 A입니다. 요게 A.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이거는 두 번째. 시에 대한 시쓰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시를 쓰는데 이 시에 대해서 다시 시를 쓴다는 겁니다. 이때 반영 대상은 요 외부 현실이 아니고요. 시를 쓰는 시인이 고민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요 시를 시라고 쓰지 않고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글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의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요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 노래라든지 글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도 나오지만 이 묘비명 이게 시인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는 시인이 또 뭐를 쓰죠? 여기서는 노래를 쓰죠. 이 노래와 묘비명이 어떤 식으로 써졌는가를 한번 체크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3분을 주겠습니다. 3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와 나. 가는 강 건너간 노래고 나는 묘비명인데요. 1번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청자입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라는 말은 시에 그 청자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산이여 하고 부를 때 산이 듣는 사람이고 그 산이 나왔을 때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거였거든요. 근데 가와 나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부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는 말은 틀렸고요.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X입니다. 자, 2번.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2번은요. 웬만한 시에 나오면 거의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운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가 반복을 조금이라도 하거든요. 보시면 이 가시 보세요. 내가 부른 노래는 갓소, 내가 부른 노래는 갓소, 내가 부른 노래는 갓소 하면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반복이 하나라도 있는지. 있어요? 진짜 신기한데 이 시는 반복이 없어요. 정말 좀 특이한 시라고 볼 수 있죠. 봐도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해야 돼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했다라는 점이 틀렸습니다. 3번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사람에 비유했다는 게 아니고 생명력에 비유한 사람에 비유하는 거는 의인법, 사람의 소성을 부여하는 거. 생명력을 부여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진 걸 활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적 대상. 가에서의 시적 대상은 뭐죠? 노래. 그 다음에 나에서의 시적 대상은 뭐죠? 묘비명입니다. 그러면 노래랑 묘비명에 생명력을 부여했나요? 노래는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지치잖아요. 묘비명은 어떻게 하는데요? 세상이 잿더미가 되어도 온갖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는다 생명력을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맞는 말인데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시는 아니고 그나마 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밤도 나오고 뭐 제비도 나오고 뭐 별도 나오고 하니까 뭐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나에는 자연이 거의 드러나지 않죠. 그것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자연의 모습도 아니고. 자, 반어적 어조를 타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반어적 어조는 나에 드러나거든요. 반어가 뭐죠, 반어? 반어가 뭐예요? 내가 얘기하려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같이 어디 놀러 나왔는데 굉장히 집단에는 꾸민다고 엄청 잘 꾸미고 나왔어. 근데 보니까 진짜 이상해.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뭐 니 오늘 진짜 예쁘다. 왔다 예쁘네. 진짜 예쁘게 해왔네. 이렇게 하면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친구가 막 떠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로 한 번만 더 떠들어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떠들어라.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친구한테. 아니죠. 이런 게 뭐예요? 내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거.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묘비명에 보면 행복하게 살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반어적인 어조를 활용한 건데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까지 있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비판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2번입니다. A의 관점에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의 관점이 뭐였노? A의 관점. 요거 시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데 그대로를 반영할 수도 있고 당위적인 현실, 있어야 되는 현실을 바라는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기억에서 미음, 기억. 암내강 이 쨍쨍 얼어도 쪼이던 밤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전 하나 인물이 처한 상황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굉장히 추운 계절, 힘든 계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까지 넣어버리면 더더욱 그렇고요. 자,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현실의 모습을 사망으로 나타내서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사막과도 같은 고독하고 힘든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합니다. 자, 3번 그 엄한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 죽겠죠. 죽음의 상황을 가정해서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 이 날개조차 날아갈 수 없는 내 노래조차 날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의 투영에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리을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현실이 희망이지는 않죠.
사막도 통과하지 못해서 떨어져 죽어서 눈물 먹은 별들이 죽은 날개를 보러 조문을 하러 온 건데 어떻게 희망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입니다. 답은 4번. 자,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 어두운 밤, 추운 밤과 무지개 이미지를 대비시켜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 있어야 되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있어야 되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의 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다를 참고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시의 반영 말고 시를 갖다가 이제 시로 얘기할 때 요때 시를 갖다가 다른 걸로 한다는데 여기 보면 노래 묘비명이 나오죠. 즉 가시에서는 시를 쓰는 작업을 노래에, 나시에서는 시를 쓰는 작업을 묘비명으로 표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을 따르면 요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자, 노래가 시를 나타낸 것이라면 가에서의 노래는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래서 계속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내가 노래를 그쪽에 날려보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가에서의 노래는 집조차 없는 이들의 삶에 다가가야 된다. 못 잊을 계집애한테 안 날아가더라도 날려보낸다는 것은 이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묘비명이 만약에 시라면 이 묘비명은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잖아, 반어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어, 부유했어, 유명한 사람이 썼어. 근데 그 사람은 시도 소설도 한 편도 안 읽은 사람이야 라고 반어적으로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4번.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성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인가가 이 4번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묘비명이 만약에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를 안 읽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글쓴이의 관점?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역사는 이런 사람을 훌륭하게 기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세 문제 혹시 다 맞춘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세 문제 다 맞췄다는. 다영이, 민서, 2명, 2명밖에 없어? 3명, 4명, 어우 잘하고 있습니다. 5명, 경현이, 호준이, 5명밖에 없어요? 하나씩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문제 풀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듣고 나서 이해 안 되는 건 혹시 질문할 점 있습니까, 여러분? 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있어요? 없나요?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어디 있노? 요거.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카톡 채널 조쌤의 감성국어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 인스타그램도 언제든지 팔로우하면 선생님도 원하면 마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여러분들 지나간 수업은 대면 수업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은 유튜브 조쌤의 감성국어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친구들 잘 들었을 테고요. 혹시나 수업 못 들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다시 보시고 결석 안 하면 결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 느끼거나 보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만 적어서 나중에 하면 못하니까 지금 바로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오늘 수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주말 끝나고 월요일 첫 수업이라서 많이 피곤했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자가격리자도 발생하고 한다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몸 건강하게 해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보죠. 수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